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2022년 하락장 때 세배 레버리지 FNGU에 1억 투자하여 6억을 만들었고 그 이후 회사를 퇴사하여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직이 아니라 그냥 쉬기 위해 회사를 퇴사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10억 이상 버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이하라고 말을 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회사를 퇴사할 수 있냐고 하며 신기했었죠. 하지만 제가 6억 정도의 돈으로 파이어를 결정한 이유는 예전부터 불로소득 월 300만 원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1창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아끼면 월 40만 원만 쓸 수 있었던 저였기에 월 300만 원은 풍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은 넉넉한 편이 아니긴 합니다. 집도 저는 굳이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었고 깨끗한 원룸 오피스텔에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욕심과 소비가 적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니까 가능한 것이지 결혼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유무에 따라 소비와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필요한 금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점은 그저 결혼하게 되면서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눈이 높아지는 것이죠. 순자산이 가구당 10억 이상이 상위 10% 수준이라고 하는데 대충 1인당 5억 이상만 있어도 상위 1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 10억 정도 있다고 치면 방 한 개에 작은 것이 하나인 3억짜리 오피스텔 살면서 나머지는 주식을 굴리며 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순간적으로 결혼하게 됐을 때 생각해보니 평수가 작더라도 아파트에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어플로 서울이나 서울 근교 경기도 집값을 보자마자 10억이라는 돈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에 살게 된다면 파이어족은커녕 10억 대부분을 투입해야 겨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혼했다고 굳이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돈을 모으고 노후 준비를 더 잘하고 싶으면 서울이라도 빌라 3억이면 큰 평수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결혼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나 아이와 함께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억 가지고 파이어를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너무 처음부터 목표가 너무 크면 사람들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을 만든 사람이 10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1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20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너무 처음부터 집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도 있어야 된다라는 터무니없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게 오히려 실천함에 있어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굳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 이유도 없기도 하고요. 만약 그 목표를 이루고 싶으시다면 10년을 미친 듯이 아끼고 저축하며 밤낮 없이 일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10억 가까이 달성하기까지 5년 정도 걸렸기 때문이죠. 20억 이상을 만들려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오랫동안 몰입해서 살기가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달려왔다면 쉼도 있어야 그 이후에 다시 또 열심히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저도 젊은 나이에 20억 이상을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7억 정도로 성장주에 투자해서 불리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돈을 위해 사는 것도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순자산이 상위권에 도달했다면 어느 정도 삶을 즐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산은 불어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악착같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욕심을 부리면 끝도 없습니다. 20억이 생겨서 서울 아파트에 살게 되면 강남 아파트에 살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니 너무 서울 아파트에 목매는 것보다 저처럼 부동산은 적당한 경기도권에 전세 끼고 매수하여 소유권만 가지시고 나머지 돈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목표부터 이룬 다음에 내가 더 돈을 위해 달려갈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목표를 이루더라도 공허한 마음이 들거나 평생을 불만족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투자의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어떤 투자를 할지, 투자금과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언제 매수할지에 대한 답을 자신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로 가는 고통스러운 길은 가고 싶지 않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만 있어서 삶이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본인과 잘 타협해서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